한국환경산업기술원 온라인 채용 설명회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진행을 맡은 인재경영실 김기리, 인재경영실 강민수입니다. 6월 3일 오늘 드디어 우리원 채용 공고가 떴습니다. 현재 취업을 준비 중인 분들 위해서 채용제도 소개와 더불어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궁금해한 Q&A 시간, 그리고 우리원 신입 직원이 전하는 리얼한 취업 성공 팁까지 알차게 준비했습니다. 들어가기 앞서 간단히 기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2009년 4월 준정부기관으로 설립되어 현재 600여 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환경기술개발 지원, 환경산업 육성, 그리고 친환경생활 확산을 통해 국민의 환경복지 서비스 향상과 지속가능한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환경부산하 준정부기관입니다. 현재 2개 본부, 5개 처에 31개의 부서가 운영되고 있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원 공식 홈페이지나 본 아래 링크된 홍보 동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6월 3일부터 17일까지 2주간 진행되는 지원서 접수 기간에 일반직부터 운영직, 전문계약직 등 다양한 직군의 많은 인재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채용 공고에 직무 기술서를 꼼꼼히 살피셔서 본인에게 적합한 직무 분야를 먼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용 절차는 일반직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직군별로 약간씩 상이한 내용들은 채용 공고문을 통해 보다 자세하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원 채용은 서류 심사, 필기 심사, 그리고 AI 사전 면접, 면접 심사로 진행되는데요. 서류 심사는 자기소개서와 자격증 등을 토대로 평가해서 20배수를 선발을 하고, 필기 시험은 NCS와 논술 시험을 통해 5배수를 선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필기 시험 합격자는 AI 사전 면접을 통해 온라인 인적성 검사를 실시하며 검사 결과는 면접 심사 참고 자료로만 활용됩니다. 면접 심사는 총 1차, 2차로 구성이 되며 1차 발표 면접으로 3배수를 선발을 하고 2차 종합 면접을 통해 최종 합격자를 선발합니다. 서류 합격자 발표가 6월 26일이죠. 네, 이후 관문인 필기시험은 7월 11일 토요일에 치러지고요. 필기 합격자 대상으로 AI 사전 면접을 7월 21일부터 3일간 진행하는데요. AI 사전 면접은 지원자 인적성을 검사하기 위한 것으로 원하는 장소와 시간, 단 화상 카메라가 있어야겠죠. 언제든지 접속 후 검사 진행하시면 됩니다. AI 사전 면접은 약 1시간 동안 진행하는데 지원자가 미응시하거나 중도 포기할 경우 탈락 처리될 수 있으니까 이 점 꼭 유의해 주세요. 많은 분들이 NCS와 논술 시험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해하셨는데요. NCS는 총 50문항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영역으로는 의사소통 능력, 문제 해결 능력, 정보 능력, 자원관리 능력, 수리 능력 영역에서 각각 10문항씩이 출제되고 논술은 1문항이 주어집니다. 총 1문항은 이전까지는 환경 관련 이슈 중심으로 출제해왔는데 최근에는 사회 주요 이슈로 주제가 확대되어 출제되고 있습니다. 일반직 채용 전형 중에 발표 면접하고 종합 면접 진행도 궁금할 것 같은데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발표 면접은 면접 당일 본인이 지원한 분야와 관련된 발표 주제 그리고 관련 자료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일정 시간 동안 발표 내용을 정리한 후에 면접실로 입장을 하게 되고 5분 발표한 이후 발표 내용에 대해 약 10분간 질의응답을 진행합니다. 이후 종합면접은 약 15분간 개인별로 진행이 되며 지원자의 자격사항 및 자기소개서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네, 또 빈번한 문의 중에 하나가 응시 자격에 해당하는 학과인지 어떻게 아느냐인데요. 대학 알림이 홈페이지에 해당 학과 분류가 나와 있으니까 지원 전에 응시 자격 맞는지 꼭 확인하신 후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장애인, 보훈, 비수도권 지역 인재, 경력 단절 여성, 우리원 경력자나 청년 인턴 수료자 등에 대한 가점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주요 질의응답 시간입니다. 그동안 많은 지원자들이 궁금해하셨던 질문 엑기스만 담았습니다. 먼저 서류심사 합격자들의 스펙들을 많이 궁금해하시는데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블라인드 채용 취지에 맞게 서류심사 합격자들의 스펙을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긴 곤란합니다. 다만 2019년 일반직 환경 분야 합격자의 NCS 평균은 약 50점 만점에 약 32점, 논술은 50점 만점에 약 37점 수준이었습니다. 졸업 예정자 가능한지 질문이 많은데요. 자격 기준이 무슨 학사 학위 이상 취득자라고만 나온 경우엔 졸업 예정자 지원 불가합니다. 그런데 거기 덧붙여 또는 환경기사 자격 취득자라고 붙은 경우엔 졸업 예정자도 해당 기사 자격 있을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물론 인턴은 관계없이 모두 지원 가능하고요. 또 전공 제한 기준을 물어보셨는데 주 전공과 더불어 복수 전공까지 전공에 포함됩니다.
많은 지원자분들이 자기소개서는 어떻게 기술하면 좋은지 여쭤보셨는데요. 우리원의 자소서는 총 5문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5문항은 본인의 책임감을 가지고 주변 사람들과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 협업을 통해서 어떻게 이를 극복했는지 사례 중심으로 작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자리에서 제가 자기소개 작성 방향을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좋겠지만 지원자의 자기소개서 내용이 동일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블라인드 채용인데 자기소개서나 면접 볼 때 학력이나 출신지 등을 언급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라고 물어주셨는데요. 우리원은 블라인드 채용 및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서 학벌이나 출신지 등의 차별적 요인은 일체 기재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원자가 자기소개서나 면접 등에 편견 개입될 수 있는 인적 사항을 언급하면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중복 지원 가능한지 여부도 많이 궁금해하시는데요. 6월 3일부터 시작된 채용 공고는 크게 신입직원 채용과 인턴 채용으로 나뉩니다. 신입직원 채용이 일반직, 행정직, 운영직 등으로 나뉘잖아요. 여기 사이에서 중복 지원은 불가해요. 그런데 이 큰 분류인 신입직원과 인턴의 중복 지원은 가능합니다. 네, 다음으로 가장 궁금한데 명확히 묻긴 어려운, 그런데 또 중요하죠. 연봉 질문인데요. 공고문 보시면 근무 조건이라고 해서 각 채용 직군별 급여가 아주 자세히 나와 있더라고요. 일반직 세전 316만 원으로 공지되어 있던데 시간의 근무 수당 등이 제외된 금액입니다. 참고로 원급 시간의 근무 수당은 25만 원입니다. 다음은 입사 지원서 작성 시 관련 교육 이수 사항이 없으면 서류 심사 시 불이익이 없나요? 라는 질문이었는데요. 교육 이수 사항 같은 경우에는 면접 시 지원자의 전문 지식 그리고 직무 이해도 등을 평가하기 위한 참고 자료로만 활용될 뿐 전형별 심사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네, 끝으로 면접 시 지원자를 볼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우리원의 면접은 1차, 2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차에서는 지원자가 지원한 분야의 이슈별로 주제를 발표하게 되므로 평소 지원자의 관심과 논리력, 설득력, 그리고 표현력 등을 평가를 하고 1차 합격할 경우에 2차 종합면접을 치르게 되어 있는데요. 2차 종합면접에서는 개인의 능력과 자질, 그리고 조직적 능력, 업무적 합성 등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면접에서는 지원자의 지원 분야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관심이 얼마나 있었는지를 평가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채용제도 주요 질의 답변이었습니다. 궁금증이 많이 해소되었나요? 네, 사실 저희가 입사했을 때와 너무 달라진 채용 과정이라서 여기에 대비해 준비를 어떻게 했다는 경험담은 들려드릴 수가 없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선배가 될 수 있는 우리원 신입 직원들의 취업 성공 팁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환경기업 육성실 김혜지라고 합니다. 환경기업 육성실은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산업의 동향을 파악하고 육성 전략을 수립하고 그런 전략이나 정책 방향을 기업분들에게 소개하는 정책 설명회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친환경 전략실 이원배라고 합니다. 친환경 전략실에서는 지속 가능한 생산 소비의 일환으로 친환경 제품 인증 제도인 환경표지 제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세부 인증 기준에 대해서 재개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2020년 1월에 입사한 신입사원 고지희, 심경은, 정호영입니다. 저는 경영기획처 인재경영실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저희 인재경영실은 총무, 인사, 회계 전반을 운영하고 있는 운영부서이면서 저는 복리후생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환경보건안전처 환경피해대응실에서 근무 중인데요. 저희 부서는 환경오염피해 구제제도 운영, 취약계층 소송 지원, 환경책임보험 국가재보험 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그중 저는 피해구제 제도를 운영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경영기획처 시설안전실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저희 부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청사 전체 시설, 그리고 보안, 안전 관련된 모든 총괄 업무를 맡고 있는 지원부서입니다. 그중 저는 안전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에코프렌즈 8기 에코몽 팀으로 활동 중인 장태욱이라고 합니다. 취업 준비를 하면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대해서 되게 궁금한 점이 많았는데요. 첫 번째로 자소서가 눈에 띄려면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요? 혜지쌤은 자소 어떻게 준비하셨죠? 자소서는 저만의 팁은 아닐 수 있지만 저의 경우에는
우선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라라는 게 제 첫 번째 팁인데 아무래도 자소서에는 답이 없긴 한데 그래도 출제자가 어떤 것들을 좀 알고 싶다라는 의도는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걸 기술원 홈페이지에서 좀 찾았는데 기술원의 뭐 인재상이라든지 아니면 비전이나 핵심 가치 이런 것들을 결국은 자소서에서 묻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그 문제마다 어떤 가치랑 연결이 되는지 저 나름대로 한번 그림을 그린 후에 거기에 맞는 제 경험이나 어떤 전문성을 좀 녹여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굉장히 많이들 들으셨을 텐데 두 과일식으로 적는 것 그리고 부제를 하나씩 다는 게 꽤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래도 너무 많은 양의 자소서를 채점하시는 분들은 봐야 되니까 눈에 좀 들어올 수 있도록 사자성어라든지 좀 임팩트 있는 단어를 활용하는 건 꽤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원배 쌤은 어떻게 하셨어요? 저도 혜지쌤하고 비슷하게 두 갈식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좀 작성을 많이 했었고요. 다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공계 출신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글을 쓰는 거에 대해서 조금 익숙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소서를 합격한 친구들의 자소서들을 최대한 많이 다독하려고 했고 이 친구들이 어떻게 작성해서 합격이 됐는지에 대해서 좀 초점을 맞췄고요. 글에 있어서도 저도 최대한 많이 좀 핵심만 말하려고 했고 최대한 부풀리려고 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좀 깔끔하고 논리 정연하게 쓰는 게 좀 핵심이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호영쌤은 본인만의 자소서 팁이 있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제 경험을 최대한 녹이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여기 관련된 기술원 정보를 찾아볼 때 기술원 인사 담당자님이 이제 블로그에 올리신 글이 있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보셨어요? 저도 봤어요. 그건 필수로 다 보는 거. 네, 그거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남들이 하지 않은 자신만이 갖고 있는 그러한 경험을 위주로 쓰면 좋을 것 같다고 하셔서 최대한 그러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지희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최대한 읽기 쉬운 자소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노력했어요. 뭐 소제목을 활용한다던가 아니면 어려운 단어 사용은 절대 사용하지 않았고 좀 보는 사람이 쉽게 읽을 수 있는 자소서를 작성하는데 좀 초점을 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가독성 있는 글이 제일 읽기 쉽기 때문에 좀 그렇게 쓰려고 노력을 했고 그냥 경험이나 뭐 역량을 그대로 나열하기보다는 좀 그 경험이나 역량이 추후에 이제 실무에 어떻게 적용이 될 것인지를 좀 강조해서 썼던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전 에코프렌즈 6기로 활동했고 현재 대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인 서예림입니다. 우선 저는 NCS와 면접 두 가지에 관심이 많은데요. NCS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준비를 해야 하고 NCS 난이도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NCS 사실 원배쌤 어떻게 준비하셨어요? NCS 자체 공부하는 것 자체도 사실 정도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길은 없다고 생각하고요. 각각의 성향에 맞게 공부를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요. 제 개인적인 이제 경험을 비추어 보자면 저 같은 경우에 조금 좀 절벽까지 좀 가게 만들고 좀 공부하는 스타일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최대한 시간에 좀 집중을 해서 나는 이 10분 동안 몇 문제를 푼다. 또는 아니면 경쟁 스터디를 통해서 몇 분 안에 계속 자극이 될 수 있도록 공부하려고 환경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혜지쌤은 혹시 어떻게 준비하셨나요? 저는 사실 이직을 한 케이스라 스터디를 할 만큼의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던 것도 있고 또 저는 약간 경쟁하는 상황보다는 제가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에 좀 더 집중하는 편인데 아무래도 NCS를 단기간에 준비하다 보니까 전 남들이 다들 하지 말라고 하는 답지부터 먼저 보기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게 정답은 아니지만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 그 풀이 과정을 한 번이라도 정확하게 숙지를 한 후에 시험에 임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답지를 보더라도 한 번 더 그 풀이 절차를 정확하게 머리에 넣은 후에 시험에 임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저는 NCS 준비는 상대적으로 너무 부족했었던 것 같기도 하고. 네. 저는 정확도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시험을 볼 때도 짧은 시간 안에 많은 문제를 풀어내야 하기 때문에 내가 풀 수 있는 문제는 꼼꼼하게 정확하게 풀고 풀 수 없는 문제는 좀 과감하게 패스하는 그런 능력이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저는 좀 반대였는데 시험 볼 때 앞에 굉장히 쉽더라고요. 사실 초반에 굉장히 쉬워서 좀 방심을 했어요, 시험 보다가. 근데 후반부 보니까 문제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다시 시험을 보거나 똑같은 시험을 보는 사람이 있으면 페이스 조절을 하는 게 좀 중요하다고 말해주고 싶어요.
맞아요. 저도 시간 관리가 제일 중요할 것 같고 일단 처음에 문제를 풀었을 때 내가 풀 수 있는 문제부터 먼저 푸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다들 몇 문제 찍으셨어요? 좀 기억이 안 나는데. 노코멘트 할게요. 알겠습니다. 평소에 논술 시험 준비를 어떻게 하셨나요? 저 논술은 최대한 넓고 얇게 준비를 먼저 시작을 했었는데요. 그 넓고 얇게라는 건 어떤 주제가 저희가 나올지 알 수가 없잖아요. 워낙 환경 이슈들이 다양하다 보니까 기술원이나 뭐 또 기술원 블로그 또는 환경이랑 관련된 보도자료나 기사들을 최대한 많이 찾아보면서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를 한번 쭉 정리를 하고 그 이슈들에 관련된 키워드를 3개에서 5개 정도 뽑아서 그 키워드만이라도 머릿속에 다 넣을 수 있도록 노력을 했었습니다. 아무래도 뭐 글을 한 번씩 다 써보는 것도 연습을 하려고 노력을 하긴 했는데 모든 걸 머릿속에 다 넣을 수는 없으니까 키워드만이라도 정리를 해두면 나중에 면접 때도 많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원배쌤은 논술 준비 어떻게 하셨어요? 저는 사실 공돌이라서 이제 글을 쓰는 것보다 오히려 계산기를 쓰는 게 조금 익숙했던 사람인데 글을 쓰는 게 사실 쉽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다만 제가 개인 이제 경험을 비추어 보면 저는 주로 이제 신문을 조금 많이 구독해서 읽었는데요. 그 당시 매일경제나 한국경제 뭐 그런 신문사들 내용을 조금 스크랩해서 이 내용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니면 반박을 한다면 왜 반박하는지에 대해서 좀 작성했던 것들이 향후에 논술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도움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논술 시험 준비는 어떻게 했는지 교원쌤부터 알려주세요. 저는 따로 이렇게 논술 시험 자체를 준비하기보다는 그냥 평소에 이제 인터넷 뉴스를 많이 접함으로써 이제 시사 상식이나 이런 거를 많이 알려고 노력을 했고 그 부분이 이제 시험 주제가 나왔을 때 당황하지 않았던 것 같고요. 제가 이전에 그 대학생 때 자격증 시험을 준비하면서 서술형 답안지를 작성하는 연습을 많이 했던 게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저는 평소에 경제학 팟캐스트를 들으면서 일반 사회 이슈를 좀 공부를 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칼럼을 좀 읽으면서 서론본론 결론을 좀 어떤 걸 적어야 하는지 나눠야 되는 연습을 좀 주로 했어요. 그래서 덕분에 논술 시험 주제가 저희는 일반 사회 이슈가 나와가지고 조금 더 수월하게 작성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 다음에 저는 또 논술 시험을 볼 때 또 팁이 있다면 제가 시험장에서 맨 앞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다른 시험지들을 이제 뒷사람들 걸 수거해서 봤잖아요. 근데 많이 작성하지 못한 답변서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논술 시험도 시간 관리를 또 잘 해야 하고 목차를 좀 나눠서 작성을 시작하는 게 또 좋은 팁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만약에 혹여라도 본인이 모르는 문제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좀 아는 선 한도 내에서는 최대한 성실하게 답안을 작성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면접 준비는 어떻게 하셨고 면접 당일 분위기는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네, 면접 이제 면접이 진짜 되게- 면접이죠. 면접은 네. 진짜 면접이 저희 때는 토의 면접이랑 경험 면접 경험 이렇게 면접. 2가지로 구성이 됐었는데 전 토의 면접은 사실 포지셔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게 사회자가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토의하는 일원, 일원으로 네, 그 둘 중에 어떤 포지셔닝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분위기를 이끌어 갈 수 있는 것도 다르고 또 그 분위기도 굉장히 달라지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사회자를 맡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저는 사회자를 맡았었는데 아무래도 좀 주도적으로 이 주제에 대해서 다 같이 얘기해보자라고 하면 분위기를 좀 밝게 개선을 시킬 수도 있고 또 아무래도 면접관 분들 눈에도 조금 띌 수도 있고 하지만 반대로 조금 주의해야 될 점은 본인의 의견을 피력할 기회를 자칫하면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내 의견을 얘기하면서도 상대의 의견도 좀 잘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사회자 역할이 좀 어렵긴 하지만 한 번 했을 경우에 저는 얻을 수 있는 효과가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토의 면접할 때 그리고 저는 필기구가 없었어요. 제 기억에는. 그래서 다른 면접자분들의 의견을 다 저희가 적을 수는 없었기 때문에 한 번쯤 중간중간에 끊어주면서 어떤 의견이 나왔었네요 하고 정리해주는 그런 시간도 사회자 역할을 하신다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혜지 선생님하고 조금 반대로 사회자보다는 이제 발표 일원으로 하는 것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저 또한 그랬고요. 사실 이제 토론 면접에 있어 주제가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너는 왜 이렇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명분이나 사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언급을 한다면 충분히 피력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다만 아까 혜지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회자에 있어서 가장 큰 단점은 자기 의사에 대해서 피력을 못할 기회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요인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회자보다 이제 발표자가 조금 나은 것 같은데 이거는 개개인의 성향에 따라 달라지는 맞아요. 것 네. 같아요. 그리고 더불어서 저는 사실 신문을 계속 꾸준하게 읽었는데요. 거기서 이제 나왔던 이슈들을 조금 정리를 했던 것들이 있어서 사실 다대다 면접 같은 경우에는 주제가 제가 생각하기로는 제가 추론했을 때는 보통 어떤 제도에 있어서 개선 사례거나 아니면 마케팅 또는 아니면 조직 구조에 있어서 개선 사항에 대한 것들이 조금 나오지 않을까라고 조금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 관련된 신문 스크랩 내용들을 조금 최대한 많이 전날에 읽어보고 좀 제 스스로 정리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개인 혹시 면접은 기억나시는 거 혹시 있으세요? 경험 면접 말씀이신 예. 거죠? 아무튼 경험 면접 때 저는 오히려 재미있었다고 하면 좀 표현이 어색한데 면접관이랑 저와의 대화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최대한 솔직하게 제가 생각했던 것들을 전달하기 위해서 제가 했던 연습 중에 하나는 저만의 연대기를 작성했던 거였거든요. 일종의 이력서를 쓰면서도 굉장히 많은 사항들을 넣지만 차마 다 자소서에 담지 못했던 부분도 있고 또는 자소서에서 강조했던 부분들 중에 틀림없이 면접관분들도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왜 하게 됐고 어떤 것들을 했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기술원으로 결국은 어떻게 귀결됐는지를 이렇게 한 번씩 다 쓰다 보면 스스로 설득이 되더라고요. 내가 설득이 돼야 남도 설득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한번 정리했던 것들을 면접관들 앞에서는 최대한 솔직하게 전 굉장히 편하게 얘기하는 게 포인트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면접도 결국은 기술원을 잘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논술 준비했던 것들이 다 도움이 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1차 면접은 일단 저희가 PT 면접을 봤었잖아요. 그래서 원래 PT 면접을 다른 데서 좀 봤었어요, 몇 번. 그래서 그 처음에 준비 시간에 저희가 주는 주제를 가지고 그거를 내가 어떻게 말해야겠다. 전체적인 큰 틀을 먼저 잡는 연습을 좀 했었고요. 스터디를 또 했었어요, 1차 면접을. 같이 스터디를 하면서 서로 주제를 가져와서 발표를 하고 피드백을 받으면서 하니까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 PT 면접에서 주제가 좀 실무자들이 많이 알 법한 내용들이 좀 나와서 처음에는 조금 당황을 하기도 했지만 일단 기본 목차를 구성하는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을 했고 또 이제 그 면접장에 들어가서 발표를 할 때 제가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 꼬리 질문이 좀 많았어서 그런 부분을 준비하시면은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전체적인 면접 분위기는 다들 어떠셨나요? 저는 좀 가볍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요. 저도요. 발표할 때는 다들 무서웠습니다. 좀 이렇게 표정이 어두우시다가 발표 끝나니까 그래도 좀 웃어주셔서 맞아요. 네. 발표할 때는 좀 그랬었던 것 같아요. 종합 면접은 다들 어떻게 준비하셨어요? 저는 그냥 이제 제가 이제 공공기관에서 나오는 주제들을 좀 질문들을 많이 적고 혼자 좀 답변하는 연습을 많이 했던 것 같고요. 인성 질문도 나왔었고 자기소개서 기반된 질문도 나왔었고 경험이나 뭐 직무 관련 질문 등 다양하게 나와서 다양한 부분을 준비하시면은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는 종합 면접 때 기억에 남는 게 이제 1대5로 저희는 진행이 됐잖아요. 네네. 그래서 좀 상당히 부담스러웠던 기억이 나요. 5명의 눈동자들이 저를 쳐다보고 있으니까 굉장히 부담스러웠는데 그래도 좀 편하게 이야기한다라는 느낌으로 말했고 뭐 중간중간에 웃기도 엄청 많이 웃었고 밝게 이야기하려고 많이 노력했던 것 같아요. 저는 뭐 2차 면접 때 혼자 들어갔었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맞아요. 좀 부담스럽긴 했는데 그래도 옆에 경쟁자가 없으니까 오히려 좀 편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맞아요. 오히려 좀 편했고요. 질문 같은 경우에는 경험 관련된 질문들을 좀 해주셨는데 다행히 좀 생각해간 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원한 직렬에 대해서 제 경험과 좀 엮어서 나올 만한 질문들을 생각해 가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억에 남는 질문이 혹시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직렬이 이제 안전이다 보니까 저한테 뭐 살아오면서 그 안전 불감증의 반대라고 하죠. 안전 의식을 갖고 있었던 그 행동한 경험이 있냐 이런 걸 물어보셔가지고 제가 실제로 뭐 지하철 역사에 있을 때 벨이 울린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아무도 가지 않은 상태에서 뭐 몇몇만 나가는 그런 액션을 취했었는데 저도 같이 나갔었다 그런 식으로 답변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좀 리더에 대해서 좀 물어보셨던 게 기억에 남아요. 그래서 리더의 리더란 어떤 거고 이제 본인이 경험한 거 위주로 리더의 경험을 했던 적이 있느냐라는 질문이 좀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 저는 일단 환경산업 전반에 대한 그 관심 있는 이슈에 대해서도 여쭤보셨고 회사에 들어오면 어떤 부서에서 일하고 싶냐라는 질문을 하셔서 매우 당황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어렵네요. 네, 그만큼 약간 구체적으로 회사 사업에 대해서 알고 있냐라고 질문을 하신 것 같아요. 저희 기술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래서 준비하시는 분들도 본인이 혹시 가고 싶거나 관심 있는 분야의 사업을 집중적으로 공부하셔서 준비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AI 면접은 굉장히 생소하고 낯선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호영쌤은 AI 준비는 어떻게 하셨나요? 저는 처음에 저희가 솔직히 AI 처음이잖아요. 그래서 많이 검색을 해봤어요. 검색을 했더니 그 막 문제 풀고 이런 게 중요하지 않다고 해서 일단 그거는 마음 놓고 편하게 풀었고요. 그리고 시선 처리랑 그 안에 인성 검사가 중요하다고 하길래 뭐 그냥 솔직하게 찍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지희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셨는데요? 네, 저도 AI 면접은 또 처음이어서 인터넷을 많이 찾아봤는데 인터넷에서 이미 많은 기관들을 본 리뷰들이 많았어서 그걸 참고해서 자기소개서랑 이제 인성 질문을 작성을 했고 제일 중요한 거는 당황하지 않는 거, 시선 처리, 그리고 상황극 할 때 조금 어색했지만 좀 많이 감당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다들 게임은 어떻게 푸셨어요? 좀 기억이 안 나는데 저도 기억이 안 날 정도로 네. 잘 못해가지고요. 후다닥 지나가가지고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저도 아직. 게임은 시원하게 망해가지고 게임은 할 말이 없습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근무를 하시면서 좋은 점과 사내 분위기가 궁금합니다. 저는 기술원의 좀 오픈되고 젊은 분위기? 그런 분위기가 굉장히 장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평균 연령도 굉장히 낮은 편이고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동호회들도 있더라고요. 저는 아직 동호회 활동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지 않은데 밴드 동아리도 있어서 가끔 콘서트 하면 전 보러 간 적도 있고요. 그리고 기술원 원배쌤도 굉장히 좀 그런 분위기 좋아하지 않으세요? 예, 저도 사실 기술원의 가장 큰 장점이라면 약간 수평적인 구조를 조금 지향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중 하나로 일례로 사실 사기업에서 이제 님자 또는 뭐 직급에 따라 부르거나 그런 것이 아닌 기술원은 이전부터 선생님이라는 호칭을 부릅니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이를 막론하고 아니면 먼저 들어왔던 간에 선생님이라는 호칭을 부름으로써 좀 더 존중해준다, 존중받는다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서 아무래도 회사를 다닌 데 있어서 그러한 점이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육아휴직이라든지 또는 좀 더 내가 전문성을 쌓고 싶은 분야가 있다라고 했을 때 학업과 일을 병행하는 거에 대해서도 그렇게 뭐 반대되는 분위기도 아니고 좀 오히려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여서 장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큰 장점이라면 이제 정부 기관 중에 서울에 몇 안 남은 맞아요. 기관이다라는 게 아무래도 이제 학생 여러분들한테 아니면 입사 지원자분들한테 가장 큰 하나의 메리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기술원 장점은 가정 친화적인 기관이라고 생각해요. 일단 2020년에 직장 어린이집이 신규 설치해서 되게 양질의 보육 환경과 보육 프로그램을 자랑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가족과 함께하는 날을 운영을 하면서 월, 화, 수, 목 30분씩만 더 일하시면 금요일 날 4시 퇴근이 또 가능하다는 그런 제도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육아휴직이나 유연근무제를 많은 분들이 신청하고 활용하고 계시는데 남성분들도 실제로 많이 신청하고 활용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또 좀 1차원적이긴 한데 일단 건물 내부의 시설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시설안전실 소속이라서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있지만 지금 보시는 북포레스트도 지은 지 얼마 안 돼서 굉장히 좋은 환경을 갖고 있고요. 뭐 책도 많고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이 정도면 굉장히 큰 복지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저는 이제 많은 장점들을 먼저 얘기해 주셔서 저희 기술원은 좀 젊은 조직이다 보니까 평소에 분위기나 일할 때 분위기가 굉장히 조금 더 수평적이고 자유로운 분위기가 장점이라고 생각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네. 혹시 뭐 후배가 되실 수도 있으니까 네. 이제 입사 지원자분들에게 음. 하고 싶은 말 있으신가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다양한 기관에서 근무를 뭐 짧게는 뭐 6개월, 길게는 뭐 2년 이렇게 근무를 하다가 기술원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다양성들이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많이 했고 기술원에 적합할까라는 걱정도 많이 했는데 드리고 싶은 말은 어떤 것들도 다 도움이 될 수 있고 그런 걱정을 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술원이 굉장히 많은 업무를 하고 있기도 하고 제가 생각했을 때 예를 들어 현장에서 좀 더 저희가 직접 실험을 하거나 현장 기업체분들이랑 소통하는 손과 발 같은 역할을 하는 부서도 있고 또 전략을 수립하고 실제로 정책이 어떻게 입안되는지 고민하는 머리와 같은 부서도 있고 또 그런 머리와 손발을 연결해주는 몸과 같은 역할을 하는 부서도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이든 다양하게 꿈을 펼쳐볼 수 있는 그런 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고민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기술원에서 꼭 빨리 뵐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원배쌤은 또 없으신가요? 저는 이제 취준생 여러분들이 아마 심적으로 많이 불안하고 조금 잘 안 됐을 때 낙담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거라고 저 또한 그런 경험을 했었던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린다면 좀 여유를 가지시고 준비를 하시되 기본적으로는 자기가 할 일에 대해서는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맞춰서 하루하루 조금씩 준비를 하다 보면 결국은 꾸준한 사람이 결국은 성공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도 꾸준하게 준비하시고 도전하셔서 좋은 결과 맛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실하시. 네. 네, 일단 저는 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대부분 취업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분들께 제가 뭐 대단한 사람은 아니지만 말씀을 드리자면 최대한 많이 지원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뭐 물론 여기 오기 전에 많이 떨어져 봤지만 서류 그리고 뭐 시험 이런 걸 통과할 때 제가 생각하지 못한 데서 통과를 하고 면접을 보는 기회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뭐 면접까지도 그런 게 다가온다면 최종 합격까지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취업은 좀 운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지금 떨어져도 나중에 나의 기회가 있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준비를 했고 그래서인지 여기 기술원에 면접을 볼 때도 엄청 마음을 비우고 와서 저는 떨지 않고 면접을 봤거든요. 안 떨었어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열심히 노력하시면 언젠가 기회가 오실 겁니다. 네, 저도 이 영상을 보고 계실 취준생분들의 입장이 너무 공감이 가는 게 저희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정말 그 공고 하나하나 보면서 자소서를 정말 열심히 작성했었던 취준생의 입장이었기 때문에 지금 많이 힘드시고 좀 너무 어려우실 테지만 계속 꾸준히 공부하시고 준비하시면은 분명히 기회는 찾아올 거기 때문에 너무 큰 걱정하지 마시고 꾸준히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국환경사업